아메리칸 스나이퍼의 후반부에서 주인공 크리스 카일은 숙적과도 같은 반군의 저격수 무스타파와 대적하게 됩니다. 너무 멀어서 목표물 식별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크리스는 본능적으로 그가 무스타파임을 직감하게 되는데요. It's him. Oh, it's him.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아쇠를 당기고 한참을 날아간 총알은 정확히 적을 명중시킵니다. 아메리칸 스나이퍼에서 주인공의 마지막 저격은 2100야드, 미터로는 1920m였습니다. 말이 1920m지 2km입니다. 2km를 서울 강남역에서 한번 재보면요. 강남역 사거리에서 출발해서 역삼역을 지나고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를 넘어서 선릉역까지 가야 2km입니다. 쉽게 말하면 강남역 글라스타워 옥상에서 선릉역에 있는 사람을 총으로 쏴서 맞췄다는 거죠. 크리스 카일의 2100야드 저격은 국방부에서도 인정한 공식 기록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아니다를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거리라면 총알이 날아가는 데만 5초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수많은 요소, 바람, 거리, 온도, 습도, 기압뿐만 아니라 지구의 자전까지 고려해야 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최장거리 저격은 2009년 영국의 스나이퍼 크레이그 해리슨이 기록한 2707야드, 미터로는 2475m의 저격입니다. 그는 에큐러시 인터내셔널의 L125A3 스나이퍼 라이플을 사용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총의 최장 유효 사거리가 2475m였습니다. 유효 사거리를 끝까지 채운 정말 대단한 저격이었던 거죠. 현재까지 기록된 최장거리 저격은 이라크에서 있었던 3540m의 저격입니다. 캐나다 군에서 공식 확인한 이 저격은 저격수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스나이퍼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3.5km면 강남역 사거리에서 선릉역을 지나서 코엑스 앞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아무리 고배율 스코프를 사용했다고 해도 이 정도의 거리에서 목표물을 포착하는 것만도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저격에 사용된 총은 59경 칼리버를 사용하는 맥밀란의 TAC-50이라는 라이플로 총의 무게만 12kg, 길이가 150c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총의 유효 사거리가 1800m로 알려져 있어서 유효 사거리의 2배에 달하는 거리에서 명중시킨 거죠. 어쩌면 원티드의 마지막 장면에서 나온 이 불가능한 저격도 실제 거리로 따져보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스나이퍼 영화의 공통점 중 하나는 무조건 헤드샷만 노린다는 점입니다. 가만히 있는 목표물은 물론이고 움직이는 적도, 차를 타고 있는 타겟도 무조건 미간 한가운데를 조준합니다. 과연 실제 스나이퍼들도 목표물의 머리를 제1타겟으로 조준할까요? 헤드샷 여부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코프로 보이는 목표물의 크기입니다. 2007년 더블 타겟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산장에서 1마일 저격을 시험해봅니다. 1마일은 야드로 따지면 1760야드, 미터로는 1600m인데요. 이 거리에서 스코프로 보이는 통조림이 이 정도의 크기입니다. 장거리 사격이 어렵고 고려사항이 많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왠지 이 정도로 크게 보이는 목표물이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스코프는 더블 타겟의 주인공이 사용한 것과 동급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영화와 똑같이 1마일, 즉 1760야드에 사람의 상반신과 동일한 크기의 표적을 2개 세워놓고 줌인을 했습니다. 이 모습이 스코프의 최대 비율인 32배율로 보이는 표적의 크기입니다. 아까 통조림과 비교해봤을 때 어떤가요? 이렇게 보이는 표적이라면 딱 봐도 절대 쉽지 않아 보이죠. 1000야드, 약 900m 정도에서 최대 줌으로 당겼을 때 그나마 사람 형태의 모양이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500야드, 450m 정도까지 가까이 와야 머리와 몸통을 구분해서 헤드샷을 조진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 정도로 높은 배율을 사용했을 때는 1mm도 안 되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에도 조준점이 엄청나게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차량의 뒤편에 총을 거치하고 촬영한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스코프를 만질 때마다 목표물이 엄청나게 흔들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스나이퍼에서는 훨씬 현실적인 배율의 스코프 화면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마지막에 2100야드 저격을 하는 장면에서 그가 스코프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형체라기보다는 그저 건물 안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 실루엣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헤드샷을 노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잭 리처에서도 500야드 거리에 30cm 표적을 설치했을 때 스코프에 이 정도 크기로 보입니다. 사격장 주인의 말에 따르면 10cm 정도의 탄착군을 형성한 이 사격이 역대 최고였다고 하는데요. 고정된 자세에서 고정된 타겟을 500m 정도에서 쏴야 정말 잘 쏘는 사람이 이 정도 정확도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That's the best shot I ever seen decisively in life. 대부분의 영화에서 스코프에 보이는 목표물은 실제 보이는 크기보다 훨씬 크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극적인 긴장감을 위해서 목표물이 더 또렷이 보이고 헤드샷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더블 타겟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1km에 달하는 원거리에도 불구하고 목표물의 얼굴과 손까지 보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에서 주인공은 상대방의 손을 저격하는데요. 만약 실제 상황에서 이 정도의 배율로 보인다면 손이나 머리를 쏘는 저격은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특히나 바람이 많이 불고 풍향과 풍속이 계속 바뀌는 산 꼭대기에서 이 정도의 거리라면 특정 부위나 머리를 겨냥한 위험한 사격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잭 리처 초반에 등장한 민간인 저격 장면은 충분히 가능한 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미국 피츠버그에 있는 PNC 파크 경기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경기장 앞쪽 산책로에 있는 사람들을 엘러게니 강 건너편에 있는 주차 빌딩에서 저격합니다. 이 저격의 실제 거리를 구글 맵에서 확인해보면 3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이 거리에서 30배 이상의 고배율 스코프를 사용한다면 영화와 비슷한 크기로 목표물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영화의 설정대로라면 충분히 헤드샷도 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나이퍼들은 정확한 조준으로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발을 쏴서 그 중에 한 발이 맞길 바라는 게 아니라 원샷 원킬, 가장 정확한 사격 한 발로 목표물을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실제 스나이퍼들은 근거리에서 확실한 식별이 가능한 상황이나 목표물이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몸통을 조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 해도 영화 속 스나이퍼들은 앞으로도 계속 헤드샷을 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빨간도깨비였습니다.